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파워포인트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을 실전으로 주어진 시간 60분 이내에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 A등급이에요. 300점 이상이 B등급, 200점 이상이 합격 점수 C등급입니다. 400점 이상을 목표로 득점할 수 있도록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1, 2, 3, 4, 5, 6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5, 4, 3, 2, 1, 6순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에서는 감독쌤이 좌석이 착석하면 시험 시작할 때 ITQ 수험장 더블클릭해서 실행 켜라 라고 합니다. 실행시키고요.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8자리 숫자. 수험표 꼭 지참하셔야 돼요. 수험표에 언어 시험장에 몇 교시에 시험 보는지 좌석 번호까지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되어지고 문제지를 배포하는 시간인데 과목이 섞여서 시험 봐요. 섞여서. 그래서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고정이에요. 답안 폴더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야. 그리고 답안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되어지면 빠른 실행 화면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을 해서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어지면 파워포인트 실행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돼요. 저장을 할 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기능키 중에 F1부터 F12 중에 제일 큰 게 F12예요. 제일 큰 숫자값 F12번 기능키를 누르세요.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단임으로 저장되어 상자의 문서에 ITQ 더블클릭 안에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그리고 본인 성함 입력하시면 오타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 해서 다음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 굳이 보지 말고요. 고정적으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하라 라고 불변입니다. 전체 구성에 보면 A4 용지라고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제 과목 단위별로 이 답안 작성 요령을 체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고 전체 구성에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 얘부터 충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구사항 충족적인 부분 자체는 자, 디자인 탭을 선택한 다음에 풀이 절차 설명드립니다. 디자인 탭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의 종류를 A4로 선택하세요. A4 용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너비가 약간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림 어떻게 할까 물을 거예요. 그림 어떻게 할까 그냥 맞춤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너비가 슬라이드 크기 약간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으로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자,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에서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하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탭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해당 슬라이드 레이아웃 목록 중에 수동사항 최소화 세 번째 걸 추천드립니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추천드리고요. 요 풀이 절차를 그냥 익히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대로 풀이 절차를 공식화하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이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여기에 위치되게끔 이동시키세요.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고 너비값 여백이 이렇게 있는데 요 조절점을 여기 전체 너비로 넓히세요. 이렇게 넓히세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두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거 빼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목 도형 밑에 제목 글자 밑에 깔리는 도형 두 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이 얇게 낮은 높이로 삽입되어 있고 그 위에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이
포개져 있는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출력 형태의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를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요거와 같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직사각형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충 눈대중으로 높일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삽입하고요.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두 가지 편집합니다. 네, 첫 번째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자체를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에요. 문제의 색상 구분 안 돼요. 이게 파랑인지 빨강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돼 있으면 밝은 거는 네, 이 황록색 추천드립니다. 황록색의 세 번째 거, 황록색의 세 번째 거, 녹색 강조율 60%더 밝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윤곽선 없는 걸로 요구를 해요. 도형 윤곽선을 없는 걸로. 도형 윤곽선 없음. 도형 윤곽선 없음 한 다음에 해당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에서는 윤곽선이 없어요.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 네, 한쪽 모습에 달린 사각형으로 확인되니까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한쪽 모습에 달린 사각형,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네, 놓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좀 진한 거 그리고 여기까지 됐어요. 네, 기본 도형 설정을 했기 때문에 도형에 윤곽선이 없어요. 자, 밑에 깔려있는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합니다. 마스터무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제 그 차트 제목에 보면 슬라이드에 제목 글꼴 요거 조건 주어져 있어요. 전체 구성에서 제목 글꼴은 도둠이 40포인트 흰색, 홈 탭에 글꼴 서체는 돛음으로 하세요. 돛음 크기는 40으로 하라.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글꼴 색깔 흰 색깔 가운데 맞춤하라. 가운데 맞춤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네, 됐습니다. 하단 로고는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1.jpg 삽입 팁 이미지 그림 클릭한 다음에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그리고 로고 1.jpg 요 그림도 제가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림 파일 필요하신 분들 픽처 폴더 압축 파일 공유해 드릴게요. 네, 삽입. 그리고 회색 배경 투명하게 하라. 여기 조정 그룹에서 색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을 위에 올리고 클릭. 투명하게 처리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반틈 정도 줄여요. 이렇게 줄인 다음에 해당 여기 날짜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포개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정도 하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설정적인 부분 자체는 번호 영역 상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문제 조건은 없지만 추천입니다. 홈 탭에 글꼴의 크기를 한 16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 탭 선택한 다음에 삽입 탭 선택해서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리 바닥글을 선택하세요.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 바닥글 뭘 설정할 거냐면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표시하지 말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 조건에 맞게 슬라이드 번호는 표시를 하되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마. 이 두 개 체크박스 체크하고 모드 적용을 누르세요. 모드 적용 클릭.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빠져나옵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빠져나왔어요. 변경사항이 전혀 없어요. 네, 왜? 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종류가 틀려요. 저희가 레이아웃 작업했던 거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 만들었을 때 추가되어진 이 5개 슬라이드는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됐죠? 자, 전체 구성 몇 점? 60점 몇 점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슬라이드 내용 구성적인 부분은 총 6개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60점 몇 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몇 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80점 몇 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100점 몇 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100점 몇 점인데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거는 다섯 번째 거예요. 그래서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구성은 위에 제목 입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삽입되어 있거든요. 자, 제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목, 네, 문제지를 보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글자 상자 클릭한 다음에 3점 엔터 한 칸 띄우고 3개 에어컨 판매량 현황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고요.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개체자 아이콘 6개 중에 두 번째 차트 삽입을 클릭하세요. 차트 삽입 클릭. 차트의 종류는 기본 묶어 세로 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입니다. 네, 그냥 확인 누르세요.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 묶어 세로 막대형 확인. 자, 차트 기본 차트 삽입되는데, 이 차트 데이터 입력창의 내용 입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가 삽입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지 출력 형태의 차트 밑에 보면 여기 데이터표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표, 이 데이터표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는데, 해당 입력을 할 때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네, 요 2000년도가 가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내수와 수출이 법내예요. 계열입니다. 그래서 항목 1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2018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항목 2 클릭한 다음에 2019년 입력하고 엔터키. 2020년 엔터. 2021년 엔터. 2022년까지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1에다가 내수, 오른쪽 방향키, 수출, 그리고 계열 3은 지워요. D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고요. 그 다음 내용 2018년 내수는 46 돼 있어요. 46 입력하고 엔터키. 64 엔터, 84 엔터, 146 엔터, 245 엔터. 그 다음에 수출은 126 엔터, 267 엔터, 487 엔터, 790 엔터, 953 요렇게 입력 완료하시면 되고, 뭐 첨단의 구분기호 설정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요대로만 입력하고 그냥 X 누르세요. 네,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됐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위치가 위로 약간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밑에 그리고 데이터표 삽입해야 되거든요. 데이터표,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데이터. 자, 세부 조건 수정하기 전에 레이아웃 종류부터 먼저 바꿀게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에서요, 다섯 번째 것만 데이터표가 삽입된 레이아웃 종류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레이아웃 5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표가 이렇게 삽입되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축제목 상자 필요 없으니까 이 축제목 상자는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부터 먼저 충족시킵니다. 차트 영역. 문제에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부터 충족시키고, 차트 영역은 글꼴을 도두면 16포인트로 알아.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요, 네,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16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그 글꼴 도두면 16,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차트 제목에 옆에 더블클릭, 차트 영역 더블클릭, 테두리 실선, 색 종류 검정, 이렇게 해서 외곽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차트 제목에 대한 조건으로서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세계 에어컨 판매량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0만 한 칸 띄우고 대 갈로 닫기. 차트 제목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서체는 궁서로 하라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눌러주고요. 채우기 흰 색깔은 채우기 여기 제목 서식 작업창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흰색 심표 배경에 테두리 설정하라. 네, 테두리는 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 네, 검정 됐고요. 그림자는 요 오각형 효과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펼치고요. 옵셋 아래쪽은 요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요 목록에서 아래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두 번째 거 옵셋 아래쪽, 바깥쪽에 9개 중에 옵셋 아래쪽, 이렇게 해서 제목,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 요구 조건 끝났고요. 이 문제지 밑에 제가 설명 문구에 올려놨으니까 문제지를 다운받으셔가지고 A4 용지로 제가 문제지 변환했기 때문에 출력하셔서 종이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트 영역에 대한 채우기 색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네, 차트 영역 서식에
깡통요. 네,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노랑, 표준색의 네 번째. 그리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그림 영역 XY 축이 만나는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흰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네, 수출 계열의 표시는 꺾어서 변경하고 보조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막대 중에 아무나 선택하기 쉬운 거. 네, 뭐 주황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콤보에서요. 네, 수출 계열 주황색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꺾어 선정의 네 번째 거 표식 있는 꺾어 선정을 선택하시고 보조축 지정 꼭 요구를 합니다.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확인 버튼 클릭 됐고, 자, 그 다음 조건으로서 값표시 2022년 내수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여기 245 막대 그래프 위에 내수 계열 네, 막대 그래프 위에 245 2022년 것만 추가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네, 막대 그래프 2022년 거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막대 그래프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요거 2022년 막대만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를 선택하면 245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요. 네, 네, 나머지는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조건도 됐고 도형 삽입에 대한 조건만 남았지만 문제의 요사항에는 없지만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로값 축 0, 50, 100, 300 0, 50, 100, 300 네, 요 축선이 검정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보이니까 세로값 축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이 선에서 실선으로 해주세요. 실선으로. 그 다음에 가로주 눈금선이 필요 없어요. 세로값축 주 눈금선 여기가 필요 없어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도록 하겠고요. 하얗게.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선택한 다음에 요거도 테두리를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보조 서식값축으로 넘어가서 보조 서식값축에 대한 사항 체킹을 보면 0, 40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것도 축선이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보조 서식값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주 단위가 200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 천단위 구분기 요 심표 초과되어 있네요. 네, 여기 여기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요 주 단위를 400으로 수정하세요. 400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여기 심표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하세요. 범주를 숫자로 0이 0으로 표시를 하면 숫자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은 없지만 꺾어 선형에 대해서 요 꺾어 선형을 선택하고요. 표식력, 요 표식이 마름모로 되어 있으니까 꺾어 선형 선택하고 요 깡통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에서 형식을 마름모로, 그리고 크기 값은 12 추천드립니다. 12를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문제 조건에 보면은 네, 도형 삽입에 대한 조건으로서 세부 조건,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에 굴림 18포인트 있는데 출력 형태 살펴보고, 요 판매량 급정이라고 도형 삽입 가입금 돼 있어요.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 요게 정도 너비, 네, 판 정도 너비 이렇게 크기값 네, 눈대중을 가늠해가지고 삽입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내용을 입력합니다. 판매량 급증이라고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조건은요. 네, 스타일 조건은 여기 도형 스타일에 있는 이 펼치 버튼, 도형 스타일 펼치 버튼에서 파랑 심표 강조 1이 아니라 미세효과 파랑 심표 강조 1이에요. 요거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요거 미세효과 하이펀 파랑 강조 1, 꼭 요것만 요구되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세요. 얘 클릭 이렇게. 그리고 글꼴 홈 탭에 글꼴 서치해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고 크기 18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100점 풀이 끝냈고요. 다음 100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할게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성 자체가 얘가 표입니다. 얘가 표고요. 그 다음 위에가 이게 상단 도형.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 얘를 하나를 복사 붙여 이렇게 내용 수정하는 걸로. 그리고 얘가 좌측 도형입니다. 그래서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 글꼴은 제목 외에는 굴림의 18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수정.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 2점 에어컨의 종류와 장단점 이렇게 했고요. 자, 표부터 사용할게요. 표부터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표, 네, 표의 그러니까 가로 2개, 세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2행 3열짜리예요. 표 클릭한 다음에 열 개수가 3이고요. 행 개수가 2예요. 이렇게 2행 3열짜리 삽입. 표 삽입됐고요. 네. 세부 조건의 마지막에 보면 표 스타일, 네. 해당 요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5는 여기가 테마 스타일 1이에요. 1, 2, 3, 4, 5 요겁니다. 이름값이 테마 스타일 1 하이펀 강조 5 맞죠? 요 클릭 알록달록인데 요 표 스타일 옵션에 있는 해당 머리글램과 줄무늬 체크를 해제하세요. 머리글램과 줄무늬 체크 해제해서 단 색깔로 되게끔 하고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고 얘의 위치 및 크기값 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표의 시작 위치고요. 네, 표의 시작 위치 요 포인트점이고요. 제목 지금 입력 완료했으니까 제목에서부터 약간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격 간격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밑에 이렇게 가늠하시고 그 다음에 끝 지점은 요, 네, 여긴데 해당 그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위치 크기값 가늠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요렇게 위치를 눈대중으로 네, 요 정도로 가늠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은 요렇게 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내용의 그 표셀의 간격이 같은지 네, 같네요.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간편 이렇게 돼 있는 거 첫 번째 여기다가 실루엣 길을 따로 엔터 설치하지 않아도 엔터 돼요. 설치가 간편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방 면적이 넓고 쉼표 엔터 인버터 방식은 엔터 전기세 절약 가능 이라고 입력하고 세 번째 실외기를 설치하지 엔터 않아도 되고 바퀴가 엔터 있어 진동이 적음 두 번째 행 컴프레서가 내장되어 엔터 나오는 소음과 엔터 블로워 팬의 풍절음 네. 2개 이상 실내기를 엔터 가동하여 대용량의 엔터 실내기 필요 실내기가 내장되어 엔터 창문형 에어컨과 엔터 동일하게 소음 이렇게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했고요. 입력한 표에 대한 편집은 공식처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표의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1차적으로 먼저 글꼴요. 글꼴이 제목 위에 글꼴은 네,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 그리고 18 됐고요. 그 다음에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 지금 기본값이 왼쪽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락에서요 수평을 가운데로 하세요. 수평을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맞춤요. 요 텍스트 맞춤을 눌러가지고 가운데로 하세요. 그러면 내용물이 수직단에서 중간으로 돼요. 중간으로 맞춰져요. 수직의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줄 간격이 넓어요. 줄 간격이 요 줄과 줄 간격이 넓기 때문에 요 줄 간격이라고 있어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돼 있는 거. 요거 눌러가지고 네.
1.5로 하세요. 1.5. 1.5로 하게 되면 문제지하고 같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표편집은 요렇게 세 가지, 글꼴, 그리고 가로 수평 정렬, 그 다음에 줄바꿈, 줄간격. 자,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위쪽 단에 상단 도형은 지금 두 개 도형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밑에 사각형 하나 깔려 있어요. 삽입 탭에 도형의 직사각형이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놓고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시고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기본 도형 재설정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 설정. 요게 지금 좀 더 어둡다, 그죠? 네, 어두우니까 좀 어두운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 삽입 탭의 도형, 원형, 타원형 도형돼 있어요. 타원형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 거예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거 타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하시고, 네, 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 창문형 에어컨,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홈탭에 글꼴, 아까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포괄적으로 블록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제 그 네 번째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계속 얘를 눌러줘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엄지 가지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복사 붙여넣게 돼요. 이렇게, 네,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고, 내용 수정 멀티형 에어컨, 그 다음에 이동식 에어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좌측 도형적인 부분 자체는 마찬가지 하나만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서리가, 한쪽 모서리 좀 확대해 볼까요?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도형이네요.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한쪽 모서리가 둥근 도형. 그리고 요구 조건적인 부분 자체는, 네, 그라디에이션 설정하고 선형 아래쪽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파악한 도형 자체를, 네,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의 일러스트레이팅 그룹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을 보면은 한쪽 모서리가 잘렸고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는 어디 있냐면은, 네, 일단 끝에서 네 번째 있어요. 한쪽 모서리가 잘리고 다른 쪽은 둥근 사각형. 네,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하는데 해당 이 방향이 지금 털어져 있어요.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약간 들어쓰기 해야 되거든요. Alt키 왼손 누르세요.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미세한 조정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정렬해서 회전에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좌우 대칭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점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장점,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굴림의 검정, 굴림 글자 색깔 검정.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네,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 색깔을 임의적으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에서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또 눌러가지고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두 개를 같이 눌러요. 밑으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예, 이번에는 단점으로, 장점 단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표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순서상으로 표를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표가 도형 밑에 깔려요. 네, 그래서 해당 그 위치 조정은 표를 선택한 다음에 표의 테두리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배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요 부분이 연습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요 파트거든요. 자, 내용부터 먼저 제목부터 입력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1점 에어컨에,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상자 클릭 1점
에어컨의 개발 및 원리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텍스트가 지금 현재 문제 보면은 영타 영문이 있고 함타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타이핑 속도가 영타보다 한타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타 기준으로 내용을 우선 입력하세요. 요 한타, 영타 위에 거 입력하지 말고요, 한타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글머리 기호와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까지 하고, 한타의 글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타 글상자 하나 삽입하고 위에 거는 영문을 수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그 내용에다가 영문을 먼저 입력하지 말고 한글을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여기에 최초의 전기식 에어컨의 개발 엔터키. 1902년 7월경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윌리스 캐리어에 의해 개발. 엔터키 누르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머리 기호 추가되어진 부분을 확인하시고 엔터키 누를지 안 누를지, 속도와 인쇄 품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쇄소의 문제를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하기 위해 개발, 이렇게 내용 입력이 됐어요. 아이고, 제가 두 번째 거 잘못 입력했네. 제목은 이쪽에다 입력을 해버리고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제목 입력하고, 두 번째는 얘는 목차예요. 두 번째는 목차예요. 두 번째는 목차. 자, 세 번째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한 다음에 해당 문제의 글머리 기호 있죠. 글머리 기호에 대한 설정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전기식 에어컨 개발, 얘를 블록정한 다음에 홈 탭에 단락에 머리걸 종류가 마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 글머리 기호 목록에서 세 번째, 속이 찬 다이아몬드. 그리고 글꼴 설정 고정이에요. 24 굵게 줄간격 1.5. 여기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24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줄간격 여기 위아래 화살표에서 1.5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블록 지정하되, 내용은 꼭 딜레스가 되어 있어요. 꼭 딜레스가 되어 있어요. 얘보다 1수준보다 딜레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을 4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누르세요. 탭키, TAB 탭키를 누르게 되면 딜레스가 뚝딱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머리 기호의 종류는 체크이니까 여기 글머리 기호에서 마지막에 있는 체크 선택하시면 되겠고,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20포인트, 굴림의 20, 굵게 안해요. 줄간격 1.5 꼭 이렇게 요구해요. 줄간격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질문사항들이 좀 있으세요. 해당 이 글상자를, 얘를 이제 여기에 지금 출력 형태에서는 영타가 와야 되고 밑에가 한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글자 상자를 복사를 할 건데, 해당 이 글자 상자를 줄이더라도, 이 글자 상자를 줄이면 글자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안 맞아요. 20이 돼야 되는데 19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이 경우에 글자의 이 글상자의 크기가 줄어도 글자가 안 줄어들게 하려면 이 글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서식에서요. 도형서식에서 여기 이거 텍스트 상자요.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에서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는 거 있어요. 텍스트 방향 밑에 보면 자동 맞춤 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요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이 글자 상자가 줄더라도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번거롭게 설정 안 하고도 글자의 요 글상자의 높이를 많이 안 줄이면은 크기가 자동으로 안 줄거든요. 안 줄기 때문에 한 줄 정도만 여유 공간 이렇게 두시고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고
요 위치를 약간 조정을 이렇게 좀 해줄게요.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얘 복사 붙여넣기.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까지, 이 네 번째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계속적으로 왼손이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눌러주는 경우가 많이 요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놓으면 복사 붙이게 되는데, 시프트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되거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글상자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요.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타를 영타를 수정하기 전에 한타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에어컨 개발돼 있고 여기까지 됐고, 문제를 이거는 수정사항이 없네요. 이대로 하면 끝났네요. 네, 이대로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영타 한타로 수정, 여기다가 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대소문자가 구분되어집니다. 네, T 대문자. 네, The principle of air conditioning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덧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키 눌러가지고 지우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은 더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basic principle of on air conditioning conditioner is to use a physical. 네, 줄바꿈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동 줄바꿈 돼 있고 합니다. 네, phenomenon that 네, of release heat. 그다음 when the phase of a substance changes. 자, 이게 입력을 이렇게 했을 때 오타가 있는 부분이 밑줄 빨강이니까 이 오타 있는 거 네, 체킹해 보면 네.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줄바꿈적인 부분 자체를 여기에 us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있는 네, 요 조절점 가지고 요만큼은 너비를 조절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입니다. 네, 삽입 탭에 여기 미디어에서 비디오에서 네,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T큐브 픽처 폴더에는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WMV에 네, 삽입 눌러가지고 삽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 위치와 크기값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라고 고정적입니다. 동영상 선택했을 때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여기서 시작의 방식을 기본값에 클릭할 텐데 예, 자동 실행으로 바꾸고 반복 재생 체크박스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배점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 제목 자체를 문제집 볼 필요 없어요. 목차로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목차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상자를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도형 목차가 4개, 이 동일한 도형 목차가 이렇게 네 4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자, 한 세트를 먼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여기 첫 번째 밑에 사각형이 좀 더 줄여가지고 네, 밑에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요. 도형의 종류 직사각형, 그 다음에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이 정도 위치에서 목차 제목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도형도 보면은 선 없음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세요.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네, 오각형 도형, 삽입의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 중간단이 있어요. 오각형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를 조금 더 얘도 윤곽선 없음으로 하고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하고 숫자값 1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의 개발 및 원리는 글상자 삽입합니다. 텍스트의 텍스트 상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꾹 누르고 너비 값을 이 너비 정도로 다 맞추세요. 네, 요것도 팁입니다. 해보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에어컨의 개발 및 원리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가 문제에서 도둠에 24포인트 돼 있어요. 홈탭에 글꼴에 도둠에 24 이렇게 24 네,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세트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없게끔 한 상태에서 얘를 복사할 거예요. 이 위치 이렇게 약간 조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네 번째부터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요거 계속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배치 네, 끌어가지고 배치 또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서 4개의 목차 내용 이제 제목 수정 네, 순번과 내용 수정합니다. 3, 4 두 번째 네, 에어컨의 종류와 장단점 이렇게 됐고 그다음 세 번째 세계 에어컨 판매량 현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에어컨의 구조 및 시장 점유율 이렇게 너비가 글상자 너비가 좁으면 밑으로 두 줄 바뀌거든요. 이 너비 이렇게 약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서는 고정적으로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사이화 한 다음에 자르기 요구 조건이 꼭 나와요. 하이퍼링크 세 번째 거 대상은 슬라이드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네, 요 목차 제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해서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꼭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로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목록 중에서 다섯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에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그림의 종류는 문제에서 네 번째 그림4 요구하니까 그림4를 선택하고 삽입 삽입되어진 그림 중에 자르기 기능 이용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엽전 이미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요 자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르기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점에서 요 왼쪽 상단 꺽쇠와 오른쪽 하단 꺽쇠 요 조절을 해가지고 요 엽전만 남기고요. 해당 엽전이 첫 번째 두 번째 요 정도 요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까지 마무리됐고요. 60점 차지합니다. 다음 첫 번째로 가서는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서 싹 지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집 출력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은 배점이 제일 낮아요. 40점 배점밖에 안 돼요. 표지 디자인 도형과 워드아트와 그림 이용해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세 파트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형 편집에 대한 조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도형 편집에 대한 조건은 이 부분이에요. 사각형이 오른쪽에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 타이핑 치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요. 그림이 도형 안에 삽입되어 있고 그 그림에 대한 투명도 50% 그리고 도형에 대한 부드러운 가장대 5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 유형 파악을 했으면 요거는 좌우로 요걸 살짝 배치를 해서 얘를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조정을 좀 할게요. 네. 자, 삽입 탭의 직사각형요. 도형 직사각형을 화면상에서 한 반틈 정도 이만큼 크기로 해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림 채우기가 돼 있어요. 그림 채우기.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삽입했어요. 선택해야 돼요. 도형 채우기의 그림의 종류는 그림 1.jpg 이렇게 돼 있어요. PC에 있는 파일에서 선택. 파일에서 그림 1 여기 문서의 IT 픽처에 그림 1 타이핑 치는 이미지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는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서식 선택해서 그림 서식 대화상자에 여기 깡통 채우기에 투명도 0% 되어 있는데 얘를 50으로
50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여기 도형효과,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효과의 가장자리,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끝났어요.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은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워드아트는 에어 컨디셔너 요건데, 글상자를 먼저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텍스트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너비값 좀 넓히고, 네,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해요. A 대문자 에어, 네, 나머지 소문자 에어, C 대문자 컨디셔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에어 컨디셔너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조건부터 먼저 할게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라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굴림의 굵게. 그러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서체는 굴림으로 하고,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진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변환 오른쪽 줄이기는 해당 이 텍스트 상자 테두리 선택해서 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세 번째 있는 텍스트 효과 부분에서 변환해서 휘기 종류 4고 36 중에, 네, 오른쪽 줄이기 찾아보면요,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의 종류.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보시다 보면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요게 오른쪽 줄이기다, 그죠? 제일 밑에서 9줄 4열이거든요. 네, 8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오른쪽 줄이기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크기값, 이렇게 크기값, 높이값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해당 이 글자 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커져요. 굴림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림 반사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옵셋, 요거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서요 2분의 1 반사가 두 번째 거고요. 이게 4포인트고, 터치 4포인트, 요게 8포인트. 네, 여기 세 번째 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줄에 두 번째요.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옵셋 요거 선택하면 되겠고, 네,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같게 현재 이 조절점 요 노란색 조절점 가지고 얘 경사도가 더 조절됐어요. 이렇게 경사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네, 손가락 이 정도 부분이고, 높일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네, 세 번째 조건은 그림 삽입하는데 이 그림의 종류가 꼭 전체 구성에 저희가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삽입했던 그림하고 꼭 같은 걸 요구를 해요. ABC 중에서 얘를 복사를 해오세요. 복사해가지고 마스터 보기 닫게 하시고, 여기다가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서 그림의 위치가 왼쪽 상단으로 돼 있다, 그죠? 왼쪽 상단 여기 배치 한 다음에 크기나 이렇게 위치 이렇게 조정,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요정도 요정도로 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도형 슬라이드는 배점은 100점으로 점수가 높게, 네, 부여되어 있지만 소요시간 대비로 따졌을 때는 배점이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자기 검정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60분이라는 시간 내에 얘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크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점 에어컨의 구조 및 시장 점유율 입력했고,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해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요거도 마찬가지 좌우로 배치해가지고 보면서 할게요. 좌우로 배치해가지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요구 조건이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제목 외의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해당 아랫단에 삽입되어져 있는 도형이 여기서는 같은 도형이네요. 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가 방향만 이렇게 상하 대칭돼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그룹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은 한쪽 모델 달린 사각형이, 네, 삽입 탭에 도형에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의 요 세 번째 거 대충 눈대중으로 조 앞에까지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요 잘린 부위에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잘린 부위를 이렇게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옆에도 지금 현재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하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래쪽 잘린 게 아래쪽으로 가 있으니까 정렬의 상하 대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실내기 같은 건데 사일 탭에 이게 어느 도형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네. 순서도에 보면은 세 번째 주 첫 번째 거 실외기가 기본 도형이에요. 이 실외기 모양이 기본 도형이에요. 네. 컨트롤 시프트 위로 끌어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상하 대칭. 요거는 상하 대칭. 상하 대칭 한 경우에는 글자를 직접 입력해도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대칭 한 거는, 자, 우선은 하나를 먼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첫 번째 글자 삽입하는 그 글자 삽입하는 도형에 대해서는 글꼴 설정을 굴림의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이 굴림의 18, 글자 색깔 검정 요렇게 하고, 요거를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릴게요. 기본 도형을 설정. 그러면 이후에 이제 삽입하는 글자가 삽입된 도형은 글꼴 설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외기는 상하 대칭 뒤집어진 도형 안의 글자는 별도 글자 상자 실내기라고 입력하고, 테두리 굴림의 18포인트 하고 얘를 포개요. 이렇게 포개줘요. 네. 자, 그 다음에 냉매 방식, 요 전공식은 이게 스마트 하트입니다. 스마트 하트가 두 개 삽입되어 있어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요 두 개가 스마트 하트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하트인데 밑에 화살표가 있는 거는 무조건 프로세스에서 찾아보면 웬만하면 찾아져요. 프로세스형에서 찾아보면 화살표 포함되어 있는 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도형의 모양이 좀 변형되어진 케이스예요. 여기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입니다. 연속 블락 프로세스형. 글상자가 여기 저희 3개인데 여기 2개인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한 개의 스마트 하트는 글상자의 개수를 조정을 꼭 요구를 해요. 나머지 하나는 이게 기본 모양일 거예요. 자, 글상자의 개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얘 왼쪽에 있는 요 텍스트 입력창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을 띄워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냉매 방식, 아래쪽 화살표 전공기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지워요.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2번 눌러가지고 한 번 누르면 지워지네요. 네,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 눌러 지워요. 자, 됐고요. 네, X 누르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글꼴 굴림의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네, 18.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당 스마트 하트 두 개 뜨면 순서상으로 3차원 막대 적용돼 있어요. 요 스마트 하트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만화 적용돼 있어요. 3차원의 만화. 자, 이게 광택 경사, 이게 만화예요. 만화, 3차원 만화 선택하고 색깔의 체험적인 부분 자체가 알록달록이에요. 네. 그러면 색 변경의 첫 번째 거 하시면 무난해요. 색 상량 첫 번째 거 하시면 무난해요. 네.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이니까 홈 탭에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네,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배치 이렇게 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해당 이게 자동으로 이게 그 줄 바꾸면 안 되면 수동으로 바꿀 때는 냉매와 방자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눌러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냥 엔터 키 누르면 이게 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요. Shift 키 네,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줄 바꿈이 되면서 해당 이 줄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도 뭐 전공기 Shift 누르고 엔터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 안쪽 거를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 위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안쪽 거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강제적으로 얘를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비슷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됐고요. 자, 밑에 증기 압축식과 흡수식이 있는데, 증기 압축식 도형은 증기 압축식 도형은 순서도에서 찾아보면은 순서도에서 찾았을 때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오각형처럼 되어 있지만 모양 자체가 요거요. 예, 순서도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죠, 두 번째 거. 네. 이렇게 증기 압축식 글자 내용 입력을 했을 때 이 너비값이나 이 가름이 돼요. 네.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크기 값. 이렇게. 됐고요. 미세한 위치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흡수식은 육각형. 사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요 육각형. 7옆 왼쪽에 있는 육각 이렇게 사입. 흡수식 이렇게 했고요. 너비를 이렇게 넓히면 글자 줄바꿈이 이렇게 네, 됩니다. 밑으로 약간만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에어컨은 세로를 말리는 두루마리 도형. 저 별미 현수막이 끝에 네 번째. 다양한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비를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네, 세로 줄 바꾸면 돼요. 한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줬네요. 네.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입니다. 네, 삽입 탭에 스마트 아트. 요 목록형이에요. 네, 목록형에서 세로 목록형은 저기 찾아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피라미드 목록형이라고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상자의 개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항온 항습기 그냥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자동차 에어컨 그냥 입력합니다. 항공기 에어컨 이렇게 입력하고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에서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 입력하고 엔터키 됐고 그 다음에 종류가 경사 3차원 경사? 네.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개체 상자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3차원의 두 번째 거 경사 됐고요. 네. 그냥 크기만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배치. 관계적으로 줄 바꾸면 어떻게? Shift 엔터. Shift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Shift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줄 바꾸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났고 첫 번째 그룹 1그룹 끝났고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룹은 시장 점유율 설명선. 자, 블록 화살표에 있는 여기 끝에서 네 번째 두 번째 줄에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네, 요 조절점 가지고요 이렇게 조절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쉽게 나왔네요. 시장하고 엔터키 점유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십자형요. 중국 75%는 삽입의 도형이 기본 도형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끝에 세 번째 거 십자형. 네, 이 도형입니다. 중국 7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가로로 말해 두루마리 도형 한국 외 네. 저기 별미 현수막의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끝에 세 번째 네. 가로로 말해 두루마리 도형 한국 외 25%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밑에 깔려있는 거부터 한쪽은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은 네, 잘린 도형이 밑에 깔려있어요. 파선으로 돼 있는 거. 사각형의 끝에서 네 번째 있는 한쪽 모자 잘리고 한쪽 모자가 둥근 거. 눈대중을 가늠해서 네,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리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네.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마우스로 보통 도형 서식
그래서 선의 실선 너비값은 한 2.25 정도 두께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파선,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육각형. 아까 육각형이 이게 흡수율이 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끌어가지고 놓으면 얘가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수정하면 이게 수정이 시간을 더 줄여줄 수 있죠. 회전돼 있어요. 이렇게 화살 방향키 가지고 위치 조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여기 도형에서 사각형에 보면은 여기 5번째 거인데 좌우대칭 돼 있네요. 좌우대칭 돼 있어요. 좌우대칭. 에너지 장비 됐고, 그 다음에 온난화는 오른쪽에서 아까 삽입했던 거 오각형. 삽입 탭의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 있는 중간 단에 있는 거 오각형. 이렇게 삽입했고, 지구 온난화. 요 좌우대칭 두 개가 좌우대칭 돼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좌우대칭.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선연결 돼 있어요. 선연결은 삽입 탭에 도형에서 그냥 직선인데요. 직선 첫 번째 거. 요거 선. 그 다음에 여기 지구 온난화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요 연결 포인트 점, 요 동그라미를 클릭. 됐고, 끝지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존층에다가 올리고 요 포인트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놓으면 두 개 연결됐고요. 마우스 오른 뒤부터 도형 서식. 실선으로 하고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표 머리끌 유형. 화살표 머리끌 유형 펼치면 요 누른 다음에 동그라미 원형. 화살표 꼬리 유형 또 동그라미 원형. 요렇게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소음공해는 사다리꼴. 삽입 탭의 도형에 여기 사다리꼴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소음공해라고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깔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쭉쭉 채우기 색깔 설명할게요. 문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흑백. 그렇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같은 색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를 Shift 키 눌러가지고 꾹꾹 누르면 같이 선택이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에 도형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 색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비슷하게 채우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 Shift 키 눌러가지고 클릭 여기까지 여기까지 색깔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첫 번째 그룹 끝.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요거 선택 이렇게 선택 채우기 색깔. 그 다음에 한국 외국어 이렇게. 이거 색깔 구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아예 안 하는 거는 또 그렇고, 몇 개만 군데군데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가 꼭 글자 색깔 흰 색깔 설정하는 게 꼭 있어요. 반드시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요거 지구온난화 글자 색깔 흰 색깔이죠. 홈 탭에 글꼴 색깔 흰 색깔로 바꿔주는 거 한 개 꼭 있어요. 한 요정도? 요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해당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이 중요해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이 30점 차지합니다. 이 배점 100점 중에 30점이, 그거는 1, 2분이면 뚝딱 조건 충족시키거든요. 그룹화 10점입니다. 애니메이션 20점입니다. 그룹화는 포괄적으로 마우스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살짝 쿵 그룹화의 그룹 묶어주면 되고요. 왼쪽 드래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의 그룹. 이게 10점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끝부분이 일부 마무리가 안 됐다, 시간 얼마 없다, 빨리 저장하고 전송하라. 최종적으로 답안 전송된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 되어집니다. 컴퓨터만 저장한다고 해서 채점 안 되거든요. 그럼 0점이에요. 반드시 답안이 전송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전송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한 2분 1분 남았다 멈추세요. 멈추고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하고 그냥 답안 전송하는 게 오히려 점수 총점 득점에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그룹 단위별로 애니메이션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1그룹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서요. 네. 애니메이션 종류는 바운드로 되어 있어요. 네. 바운드는 여기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에 나타나기에서 여기서 바운드 클릭하면 콩콩콩 됐고요.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가로 바깥쪽 돼 있어요. 요거도 나타내기 있어요. 나타내기에 나누기 찾아보세요. 있죠? 나누기 선택하시고 꼭 방향을 바꾸는 걸 요구를 해요. 효과 옵션에서 네. 가로 바깥쪽을 선택.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네. 자,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 풀이 마무리했는데요. 파워포인트 네. 추천드리는 정보박사의 풀이법 반복 숙달하시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시험 준비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